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옹 힐의 9번째 성공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원칙을 소개하면서 나폴레옹 힐은 다음의 문장을 책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는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몇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조언해주는 9번째 성공 원칙은 바로 조력 집단의 힘입니다. 그전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큰 부를 얻기 위해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력 집단이 필요한데, 이번 원칙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 집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은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규제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란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노력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이 크고 복잡할수록 지식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해진다 라고 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은 멀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노력할 사람,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할 조력 집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력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확실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있어야만 조력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명만 있더라도 그 둘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력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에는 경제적인 힘과 초월적인 힘이 있는데, 먼저 경제적인 힘은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고 기꺼이 무엇이든 빌려주면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조화롭게 지낸다면 경제적 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있는 게 금전적으로 그리고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겠죠.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힘입니다. 다음으로 초월적인 힘은 두 사람의 마음이 결합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힘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처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력 집단의 힘입니다. 옛날에 YG의 양현석 프로듀서가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쿠키에서 이렇게 동그란 쿠키가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쿠키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튀어나온 부분을 도려내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원으로 만들겠지만, 자신은 그 튀어나온 부분을 더 튀어나올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오려서 더 붙여주든지,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력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조력 집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도움인 것이죠. 우리가 조력 집단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지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두뇌는 배터리라고 표현합니다. 배터리 한 무더기가 배터리 한 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그리고 각각의 배터리가 내는 에너지 양은 그 안에 든 셀의 수와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여럿이 모이면 우리의 지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력 집단의 원칙이 지닌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력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력을 도움으로 얻고서 그 지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빨리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력 집단은 소규모로 두세 사람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스티븐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악의 애플 초창기를 통해 볼 수 있고,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제프리 카젠버그의 성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만 있어도 충분히 졸업 집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졸업 집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통의 가치, 목표, 관심사를 지닌 것은 물론 협력하면서 전체의 노력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실패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의 자질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졸업 집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졸업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우리의 졸업 집단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졸업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삼성 다니고 친한 친구가 서울대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졸업 집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목표가 그의 목표와 똑같아야만 바로 졸업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며 일하는 능력입니다. 친화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강조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마음이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집단의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폴레옹 힐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비밀 유지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의 졸업 집단이 우리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발설하면 우리의 계획을 누군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 집단에 갖춰야 할 능력을 나 역시 갖춰야 됩니다. 스스로 졸업 집단의 일원이 되라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따금 말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이 상대의 기분을 더 잘 말해줍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를 빠르게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아니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졸업 집단에게 협력할 것을 서둘러 재촉하지 말라고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도록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비록 나의 아이디어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도 시험해봐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배려가 기본인 원칙인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졸업 집단을 찾았고 그와 졸업 집단이 됐다면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졸업 집단을 구성하기 전에 그리고 협력을 얻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이익, 즉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라. 누구도 보상 없이 무작정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보상입니다. 그에게 확실한 부를 주고 확실한 이점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부는 가장 매력적인 보상입니다. 공정하고 후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그의 능력만큼 나에게 도움을 준 만큼 확실하게 부로서 분배해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졸업 집단과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그들과 만나야 할까요? 필요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때까지 졸업 집단과 최소한 주 2회,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기로
정해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조율해야 합니다. 나의 장점, 너의 장점, 그리고 나의 단점, 너의 단점을 파악해서 업무를 나누어야겠죠. 졸업 집단은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특정한 과제를 부여하고 어떤 실행 단계에 있는지를 서로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졸업 집단과 만남을 너무 정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정해두어서 전화나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연락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것도 좀 눈치껏 행동해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형식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와 같은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관한 충고도 나폴레옹 힐은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졸업 집단인데요. 배우자와 졸업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그 일이 배우자에게 이점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라고 합니다. 그 일이 배우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억지로 모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가족은 모두 졸업 집단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가정이 조화롭지 못하면 어디에서든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단히 뭉친 가족은 최고의 팀입니다. 저 역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 공동의 목표, 우리의 재정 지출, 우리의 경제관념 이걸 강요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관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졸업 집단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성원은 제가 경험하기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배우자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맞벌이를 하거나 있거나 또는 뭐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해서 경제를 꾸려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인 졸업 집단 1순위 후보가 되겠죠, 배우자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한다. 그 점을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의 힘입니다. 또다시 원칙 제1원칙 열망으로 돌아가면서 이 9번째 원칙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가난과 부가 서로 자리를 바꿀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가 가난을 밀어내려면 집중적이고 주의 깊게 계획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난이 부를 밀어내는 것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의 조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란 녀석은 대담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일은 없죠. 그냥 흥청망청 쓰면 자연스럽게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강력한 열망, 즉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는 수줍음과 조심성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하고 강력한 열망을 나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게 한다면 부를 우리 가까이로 당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9번째 원칙은 조력 집단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또는 지인 중에서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인생 목표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능력이고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역시 가장 1순위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번째 원칙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부터 해서 9번째까지 공통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책에서는 종종 읽으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강력한 열망,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꾸자꾸 의식하고 노력해야만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9번째 원칙, 조력 집단의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10번째 원칙으로 더 좋은 설명,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밖에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